마케팅 막막하시죠?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하셨거나 브랜드를 키워가고 있는 분들이라면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하는 고민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 내 브랜드 가치를 10배 빠르게 올리는 비법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마케팅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저희 어머니도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을 만큼 쉽고 실용적인 방법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저는 지난 8년간 크고 작은 다양한 기업에서 컨텐츠 PD로 일하며 수많은 브랜드 대표님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과 인터뷰를 하다 보면 처음엔 제품이 정말 좋아 보여도 브랜딩과 마케팅을 놓쳐서 1년 안에 사업을 접는 경우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반대로 처음엔 아무도 모르던 브랜드가 단 한 달 만에 고객들이 먼저 찾아오는 브랜드로 바뀌는 경우도 있었죠. 이제 막 브랜드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쉽고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마케팅일 텐데요. 빨리빨리 바뀌는 마케팅 트렌드 특성상 작년 방식 그대로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시대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우선은 이 3가지만이라도 당장 내일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브랜드는 단 3개월 만에 완전히 달라지고 고객들이 알아서 찾아오게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은 한양대 마케팅 전공 박사인 신윤창 작가의 지금 중요한 것은 마케팅이다를 참고해 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케팅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실수가 뭔지 아시나요? 우리 제품은 좋으니까 알아서 팔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고객이 원하는 게 아니라면 절대 팔리지 않습니다. 브랜드 성공의 첫 번째 비법은 고객의 숨겨진 니즈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니즈입니다. 니즈란 단순히 필요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을 뜻합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찾는 것처럼 행복하기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욕구죠. 그런데 문제는 이 욕구가 평소엔 마음속 깊이 잠들어 있다가 특정 자극을 받으면 불쑥 드러난다는 겁니다. 실제로 신경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치오 박사의 연구를 보면 우리는 감정적인 뇌로 먼저 구매 결정을 내린 다음 이성적인 뇌로 이를 정당화한다고 합니다. 즉 사람은 이 제품이 합리적이라서 샀어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전에 이미 감정적으로 끌렸기 때문에 산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아이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폰이 나오자마자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했죠. 그럼 스티브 잡스가 새로운 니즈를 만들어낸 걸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은 원래 언제 어디서나 소통하고 싶다는 욕구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만 그 욕구를 충족시킬 적절한 수단이 없었을 뿐이죠. 아이폰은 이미 존재하던 니즈를 더 효과적으로 해결한 겁니다. 여기서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를 활용하면 훨씬 쉽습니다. 사람의 욕구는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감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순서로 발전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시기엔 사람들이 외출보다 먹고 사는 문제에 더 집중했죠. 이건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가 가장 우선시 됐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명품 가방을 사는 건 존경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품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제품을 통해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산다는 거예요. 이건 1920년대 미국 광고계의 선구자였던 에드워드 버네이스라는 인물이 처음 발견한 사실입니다. 미국의 담배 회사 아메리칸 토바코에 스카웃됐던 에드워드는 당시 여성의 공공장소 흡연이 금기시됐던 시절 담배를 자유의 횃불로 마케팅했어요. 그 결과 흡연이 여성 해방의 상징으로 바뀌었죠. 제품의 기능이 아니라 제품이 주는 정체성을 판 겁니다. 그럼 그냥 고객한테 뭐가 필요한지 직접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물론 고객 인터뷰도 중요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진짜 원하는 걸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심지어 본인도 모르는 욕구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고객이 말하는 것만 듣지 말고 고객이 하는 행동을 관찰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럼 당장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여러분의 기존 고객 10명에게 전화든 문자든 직접 물어보세요. 우리 제품 어때요가 아니라 이 제품을 사용할 때 어떤 기분이 드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둘째, 경쟁 브랜드의 리뷰와 댓글을 최소 100개 이상 읽어보세요. 거기서 반복되는 감정적 표현이 바로 여러분이 공략해야 할 진짜 니즈입니다. 셋째, 고객이 여러분의 제품을 사용하는 모습을 직접 관찰하세요. 그러면 고객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한 감정적 욕구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요즘 시대엔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만으로는 절대 차별화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제품이 너무 많거든요. 그럼 뭘로 차별화해야 할까요? 바로 감정입니다. 사람들은 제품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드는가로 구매를 결정합니다. 혹시 리퀴드 데스라는 생수 브랜드 아시나요? 이름부터가 죽음의 물이에요. 물을 맥주캔 같은 용기에 담아서 팔고 갈증을 살해하라는 슬로건을 내세우죠. 아이와 임산부가 맥주를 마시는 듯한 광고까지 만들었어요. 완전히 미친놈들처럼 보이죠? 근데 이게 대박이 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존의 생수 브랜드들은 전부 깨끗한 산속 샘물 이미지에 맑고 투명한 메시지를 담았어요. 그런데 이런 이미지에 지루함을 느낀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리퀴드 데스는 바로 그 사람들을 공략했어요. 수분 섭취를 일종의 반항으로 바꾸며 생수를 펑크록의 장르로 재탄생시킨 거죠. 실제로 리퀴드 데스의 창업자 마이크 세사리오는 살아남기 위해 미친듯이 재밌어야 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판 건 물이 아니라 반항심과 자유로움이라는 감정이었던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그라자라는 올리브 오일 브랜드가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식품 중 하나예요. 그런데 그라자는 이걸 완전히 다르게 포장했습니다. 흔하고 고상한 유리병 용기를 버리고 케첩처럼 짤 수 있는 플라스틱 병이나 아예 캔에 담아버렸습니다. 밝은 녹색의 현대적이고 재미있는 디자인으로 주방 인테리어 소품처럼 만들었죠. 더 중요한 건 그들의 소셜미디어 전략입니다. 진보한 레시피 콘텐츠 대신 피자에 올리브 오일을 뿌리거나 파스타 만드는 모습 같은 캐주얼한 콘텐츠를 올렸어요. 그러면서 애쓰지 않아도 멋진 쿠킹 라이프라는 느낌을 팔았습니다. 결과는요, 첫 제품 출시 하루 만에 1억 원이 넘는 올리브 오일이 팔렸고 글로벌 팬덤이 생겼습니다. 그럼 무조건 감정만 자극하면 되는 거냐고요? 아닙니다. 여기서 절대 빠지면 안 되는 함정이 하나 있어요. 바로 진정성입니다. 거짓된 감정 마케팅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정말 똑똑해요. 그린워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실제로는 환경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마케팅으로만 친환경을 내세우는 거예요. 이런 게 들통나는 순간 브랜드는 끝입니다. 파타고니아를 보세요. 환경 보호를 마케팅하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실제로 자기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옷 수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환경운동에 돈을 투자하죠. 바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진짜 감정 마케팅이에요. 그럼 이제 막 시작한 작은 브랜드는 어떻게 감정을 팔 수 있을까요? 첫째, 여러분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에게 어떤 감정을 주는지 정의하세요. 자신감인지, 편안함인지, 설렘인지, 소속감인지를 명확히 하는 겁니다. 둘째, 그 감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세요. 색깔, 폰트, 이미지 모두가 하나의 감정을 일관되게 전달해야 합니다. 셋째, SNS에서 제품 자랑이 아니라 이 제품을 사용하는 멋진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세요. 그라자처럼 감각적이고 세련되면서 보는 사람이 성취 가능한 콘텐츠를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이제 마케팅은 단순히 광고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고객들이 서로 연결되고 소통하며 소속감을 느끼는 공간을 만들어야 하죠. 왜 커뮤니티가 중요할까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에서도 세 번째가 바로 소속감의 욕구예요.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성공하는 브랜드들은 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우리라는 느낌을 팝니다. 앞으로의 소비재 마케팅은 모든 사람에게 어필하기보다 작고 헌신적인 소비자 그룹과 깊은 관계를 구축하는 마이크로 커뮤니티가 핵심이에요. 실제로 1000명의 무관심한 팔로워보다 100명의 열성 팬이 훨씬 가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자발적으로 브랜드를 홍보해주거든요. 그라자의 사례를 다시 볼게요. 그라자는 고객이 만든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공유합니다. 고객들이 그라자로 요리한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면 브랜드 공식 계정에서 리포스트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고객들은 마치 이 브랜드의 일부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단순히 소비자가 아니라 브랜드 스토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리퀴드데스는 더 나아가서 밈 문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악플을 모아서 헤비메탈 앨범을 만들어도 사람들은 이걸 엔터테인먼트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공유하면서 자신의 유머 감각과 정체성을 표현하죠. 이게 바로 커뮤니티의 힘입니다. 그럼 우리도 당장 커뮤니티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커뮤니티는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공통의 가치와 관심사가 있어야 자연스럽게 형성돼요. 게다가 커뮤니티에서 브랜드가 일방적으로 말하기만 하면 고객들은 금방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먼저 명확한 브랜드 가치를 정해야 합니다. 우리 브랜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분명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 그 가치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겁니다. 첫째, 일단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네이버 카페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여기서 제품 홍보는 최소화하고 고객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고객들끼리 서로 팁을 공유하고 사용 후기를 나누고 질문에 답해주는 문화가 만들어지면 그게 가장 강력한 마케팅이 됩니다. 둘째,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오프라인 모임을 만들어 보세요. 온라인 커뮤니티 멤버들을 초대해서 함께 제품이나 서비스를 체험하거나 작은 클래스를 열어보는 거죠. 셋째, 고객들이 만든 컨텐츠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칭찬하세요.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걸 브랜드가 인정해주면 엄청난 애착을 느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꼭 기억하세요. 커뮤니티는 거래 경제가 아니라 관계 경제입니다. 단계적인 매출보다 장기적인 관계에 집중하세요. 처음엔 돈이 안 될 것 같아도 진짜 팬들이 생기면 그들이 여러분의 브랜드를 알아서 홍보해줍니다. 그게 가장 강력한 마케팅이에요. 지금까지 내 브랜드 가치를 10배 빠르게 올리는 3가지 마케팅 비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고객의 숨겨진 감정적 니즈를 발견하고, 둘째, 제품이 아니라 감정과 정체성을 팔고, 셋째, 진정한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3가지를 계속 실행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광고비도 써야 하고 SNS도 매일 관리해야 하고 컨텐츠도 끊임없이 만들어야 하죠.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포기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어떤 브랜드들은 광고를 거의 안 하는데도 고객들이 알아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SNS에 자발적으로 후기를 올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천하고 심지어 브랜드를 위해 컨텐츠까지 만들어주죠. 우리 제품력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 운이 없어서 그런 걸까? 절대 아니에요.
광고 없이도 브랜드가 고객 기억에 꽂히는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어떤 브랜드는 마케팅 예산이 적어도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어떤 브랜드는 돈을 쏟아부어도 금방 잊혀집니다. 그 핵심이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한번 클릭해보세요. 고객들이 여러분의 브랜드를 먼저 찾게 하는 진짜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지난 8년간 크고 작은 다양한 기업에서 브랜드 콘텐츠를 직접 기획하고 제작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브랜드 대표님들과의 만남을 통해 얻은 마케팅과 브랜딩에 대한 인사이트를 오늘처럼 계속 들려드릴 예정인데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여러분의 브랜드가 대박나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